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유적 표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오늘은 우리가 이 비유 표현들이 과연 작품 속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14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자, 14페이지를 보니까는 시가 한 편 나와 있죠. 자,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시인데, 자, 제목이 뭐죠? 자, 햇비입니다. 햇비. 자, 햇비가 뭘까, 햇비? 자, 왼쪽에 보니까는, 여우비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페이지를, 16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자, 16페이지를 보면은 햇비가 과연 어떤 것인지 개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햇비란 햇볕이 쨍쨍한 날에 잠깐 내리다가 금방 그치는 비라고 하네요. 화창한 날에 비가 내리는 것이 짓궂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해서 조상들은 이런 비를 여우비라고 불렀다네요. 또 여우가 호랑이에게 시집가는 날 내리는 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과학적 근거가 또 나오네요. 이제 과학적 설명인데, 하늘에 퍼진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 점점 커져서 구름이 물방울을 더 받칠 수가 없을 때 물방울이 비로 변해 갑자기 햇볕 속에 내리는 것이 바로 햇비라고 하네요. 이때 공기 중의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빛이 분산되면서 무지개가 잘 나타난답니다. 자, 여러분들도 햇빛을 본 적이 있죠? 햇빛이 이렇게 쨍쨍한데 막 비가 내리는 경험들 다들 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시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시를 편하게 감상을 해 볼 거예요. 지금 이 동영상을 잠시 중지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시를 자유롭게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자, 정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시를 잘 감상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국어노트를 다 꺼내주세요. 국어노트. 자, 국어노트 지금 옆에 없는 친구들은 또 잠시 정지해 놓고 국어노트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첫 페이지를 적었을 거고 두 번째 페이지를 펴도록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제일 위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6월 18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18일, 어떤 반은 17일일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만약에 17일에 강의를 듣는 반은 17일 목요일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칸에다가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하고 이 시 햇비를 읽고 그리고 감상하고 떠오르는 것을 그려보는 거예요. 떠오르는 것 그리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페이지 전체를 다 할애를 하세요. 전체를 다. 이 동영상을 잠시 정지해 놓고 여러분 연필로 그리든지 샤프로 그리든지 볼펜으로 그리든지 아니면 색연필 사인펜을 그리든지 활용하든지 해가지고 이 시를 읽고 느낀 점들을 그리고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정지해 놓고 그려보세요. 자, 그림을 다 그려봤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 말고 여러분들 국어노트 두 번째 페이지 말고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요 내용들을 한번 적어 봅니다. 다시 당구장 표시하고 자, 이 시 햇비를 감상하고 느낀 것 한 문장으로 아니 한 문장 이상도 됩니다. 한 문장 이상 적기. 자, 여러분들 시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해석이 없고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이 시를 읽어보고 감상하고 느낀 점을 한 문장 이상으로 편한 마음으로 적어 보도록 합니다. 역시 요거 적을 때는 이 동영상을 정지해 놓고 적어 보도록 합니다.
자, 다 적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유법을 이 시에서 찾아보도록 할 건데, 우선 선생님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요거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조금 힌트를 주자면은, 의인법, 자, 의인법 말고, 먼저, 지규법 몇 개, 잠시만요. 미안해요. 그냥 힌트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고 선생님하고 처음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바로 여러분들 국어 책에다가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찾을 때는 역시 동영상을 잠시 정지시켜 놓고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잘 찾아봤나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같이 선생님하고 비유 표현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제목 햇빛, 작가 윤동주. 아시처럼 나린다, 보슬보슬 햇빛. 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처럼이 보이죠. 처럼이 보이면 우리가 일단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죠? 그렇죠. 지규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밑줄 쳐볼게요. 아시처럼 나린다, 보슬보슬 햇빛. 지금 뭘 나타내고 싶어 한 거예요? 뭘? 원관념이 뭐가 되죠? 그렇죠. 이 햇빛가 원관념이 되는 거죠. 원관념. 자, 이 햇빛을 표현하고 싶은데 햇빛가 뭐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씨 같다고요. 아씨. 자, 아씨는 그럼 보조관념이 되겠죠. 자, 처럼이 나온 거 보니까 그러면 햇빛가 아씨 같대요. 우리 아씨 하면 이미지가 약간 부끄럼도 많고 보일 듯 말 듯 막 요런 이미지인데, 자, 햇빛가 뭐 잠시 이렇게 내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부끄럼이 많아 보인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지규법이라고 적어둡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맞아주자 다 같이 옥수수 때처럼 크게.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뭐가 나오죠? 맞아주자 다 같이 옥수수 때처럼 크게. 자, 여기 처럼이 나왔어. 처럼. 그러면 이것도 우리 어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규법이 되는 거죠. 지규법. 자, 그런데 여기는 누구를 옥수수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누구를? 우리 아이들을 표현을 한 거죠. 아이들을.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 아이들을 옥수수 때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지규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자, 여자, 자라게. 자, 자라는 거는 한 30c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 그럼 6 곱하기 30 하면은 180 정도 되겠네요. 자, 여자 자라게 햇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갑자기 햇님이 웃는데요. 자, 햇님이 과연 웃고 있는 걸까요? 나보고 웃는 걸까요? 자, 아니죠. 그런데 햇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웃는 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의인법이 되겠죠. 자, 넘겨가지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갈까? 자, 넘어왔습니다. 자, 하늘 달이 놓였다 알롱알롱 무지개. 자, 여기도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하늘 달이 놓였다 알롱알롱 무지개. 자, 하늘 다리가 뭐예요? 하늘 다리가. 그렇죠. 하늘 다리가 말하는 것은 무지개죠. 무지개. 자, 그러면 여기도 원관념은 무지개가 되는 것이고 하늘 다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빗대어 표현한 대상. 그런데 여기는 연결하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연결하는 말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법? 은유법. 자, 기억나죠? 지규법은 처럼, 듯이, 같이라는 말이 연결돼 가지고 나타나는 거고, 은유법은 그런 연결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노래하자 즐겁게. 동무들아 이리 오나. 다 같이 춤을 추자.
햇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또 나왔죠. 햇님이 웃는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의인법. 자,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들의 목욕이라는 시입니다. 나무들의 목욕. 자, 나무들의 목욕.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건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무들의 목욕, 정현정.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저것 봐, 저것 봐.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연산홍은 빨간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깨끗이 씻은 자리 씨앗 마중하려고 부지런히 목욕 중이야. 온산이 공중 목욕탕처럼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자, 이렇게 쌤 시를 한번 읽어봤는데, 자, 요 시에서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어떤 비유법이 떠오르죠? 그렇죠. 의인법이 나오죠. 의인법. 나무는 사람이 아닌데 샤워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의인법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그냥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것 봐, 저것 봐.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연산홍은 빨간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래요.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라고 하고, 연산홍은 빨간 거품이라고 해요. 자, 진달래는 분홍 거품,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 연산홍은 빨간 거품. 자, 요거는 직접 이어지는 말은 없지만은 진달래를 분홍 거품에 비유하고 있고, 조팝나무를 하얀 거품에 비유하고 있고, 연산홍을 선생님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연산홍은 빨간 거품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어주는 말이 없으니까 어떤 표현법, 비유법? 그렇죠. 은유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깨끗이 씻은 자리 씨앗 마중하려고 부지런히 목욕 중이야. 자, 우리 지금 이 나무들이 지금 깨끗하게 씻은 자리 씨앗 마중 나가려고 부지런히 목욕 중이래요. 나무들이 목욕 중이래요. 이거 나무가 목욕할 수 있나요? 없죠. 나무는 목욕을 할 수 없는데 부지런히 목욕 중이다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거 우리 이제 알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다라고 해서 그렇죠.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자, 온산이 공중 목욕탕처럼 나왔습니다. 처럼 나왔으면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죠. 온산이 공중 목욕탕 같대요. 나무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공중 목욕탕으로 비유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규법이 되는 거죠. 자, 형형색색의 나무들이 있는 모습을 공중 목욕탕처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자, 색색의 거품이 뭐야 그러면? 요거는 여러 색깔의 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색깔의 꽃.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진달래는 분홍색, 조팝나무는 하얀색, 연산홍은 빨간색.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이 색색의 거품이다라고 해서 이거 이어주는 말이 없으니까 비유는 했고 이어주는 말 없어서 은유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개의 작품을 통해서 비유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른 시를 볼 때도 지규법, 은유법, 의인법 정도는 직접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